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본부와 전국 지파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탈세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석총회의 갈등 당사자들이 고소 고발 사건들을 모두 취하한 데 이어 총회가 당사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총회의 명예회복과 대화합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가 세습을 단행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2017년 12월 위자립교회 지원금으로 서울 동남노회에 전달한 2억 원이 엉뚱한 곳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원금의 상당액이 노회장과 서기 등 임원교회에 지급됐으며 후원금 일부는 지급 근거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CBS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본부와 전국 지파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탈세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된 과천 신천지 본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구청이랑 도청이랑 같이 가서 국세청 직원들은 경기도청 직원들의 안내로 사전 예고 없이 과천 신천지 본부에 진입했습니다. 국세청은 과천의 신천지 본부를 비롯해 전국의 신천지 12지파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사국 요원 등 2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각종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연락받아가지고요. 국세청에서 이제 좀 시간 가시고 계속 이제 진행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협조 차원으로 그 법인사무소들, 지파 이런 데 가셨고.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탈세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신천지는 그동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단법인이 아님에도 전국의 신도들에게 교회 성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신천지 부속기관 중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건물 신축 과정에서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신도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을 고유 목적에 맞게끔 사용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도 지난달 신천지 소유 부동산 30건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감면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조사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신천지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시 경제부시장 비서가 신천지 교육생이라는 사실을 대구시가 쉬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10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제부시장 비서 A씨가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있다는 사실을 대구시가 숨기고 경제부시장실에 그대로 근무 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컨트롤타워인 대구시가 이 사안을 은폐하고 무사안일하게 처리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대구시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백석총회가 지난해 교단 문제로 발생한 고소 고발 사건들이 모두 취하되자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이어서 백석총회는 어제 실행위원회를 열어 교단 내 갈등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사면 복권으로 명예회복과 대화합을 이뤄냈습니다. 보도에 고석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내 해묵은 갈등을 모두 청산하고 대화합을 이뤄냈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해 이주훈 총회장과 임원회가 의견 갈등으로 대립하면서 제명과 면직 등의 징계가 이뤄졌고 징계에 반발한 사회법 고소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이 같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백석총회 총대들은 교단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하고
갈등과 분열을 종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총회장에 취임한 장종현 목사는 헌법을 개정해 교단 문제를 사회법에 소송하는 총대들에 대해서는 면직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후 교단 내 사회법 소송이 모두 취하되고 이주훈 직전 총회장과 임원들이 극적 화해를 이루면서 갈등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특별 재심을 통해 관련자 모두를 사면 복권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화해와 용서의 물꼬를 텄습니다. 지난주 특별 재심에 이어 백석총회는 실행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벌어졌던 고소고발 사건 모두를 대화합의 차원에서 사과와 자숙,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추구하는 회개 용서 운동으로 화합을 이끌어낸 겁니다. 교단 탈퇴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오는 7월까지 복귀를 희망할 경우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지난해 재판에 연루되고 제명됐던 사람들에 대해 오늘로 모두 사면 복권이 됨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이에 모든 실행위원들이 기립 박수하며 사면 복권을 축하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대화합의 길이 마련됐습니다. 양심과 믿음이 살아있고 적어도 영적 지도자로서의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총회가 겪은 어려움을 생각하면 중징계를 해야 하나 징계보다 중요한 것이 총회의 화합과 발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용서하는 것이 신앙이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띠는 것이 참 총회의 발전과 또 교회의 우리 민족의 발전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사과,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편 백석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미자립교회 임대료 지원운동이 성과를 보임에 따라 전국 105개 노회에서 4개 교회씩 추천받아 모두 500교회에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회 화합을 축하하는 신임노회 임원교육과 체육대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회 신임원 교육은 5월 25일부터 3일 동안 강원도 평창 하나리조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며 교단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는 6월 2일 개최됩니다. CBS 뉴스 고수프입니다. 명성교회가 불법 세습을 단행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2017년 12월에 미자립교회 지원금으로 서울 동남노회에 전달한 2억 원이 엉뚱한 곳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원금의 상당액이 노회장과 서기 등 임원 교회에 지급됐으며 후원금 일부는 지급 근거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서울 동남노회 임원회는 명성교회에 2억 원의 후원금을 요청했습니다. 미자립교회 70여 곳을 돕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실제 당시 교회 동반성장위원회는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에게 300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자립교회에 지급돼야 할 후원금 상당액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당시 노회장이었던 최모 목사와 서기, 회록서기 등 임원 3명을 비롯해 법리부서원 일부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겁니다. 지원받을 미자립교회 추천권을 가진 시찰장 3명도 명성교회의 후원금을 받아갔습니다. 이들이 받은 돈은 각각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들 중 미자립교회는 한 곳에 불과합니다. 또 현금으로 인출된 1,700만 원은 지급 근거가 남아있지 않아 누구에게 얼마나 전달됐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돈은 모두 4,660만 원, 전체 후원금의 4분의 1가량 됩니다. 명성교회 후원금은 회계 보고에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깜깜이 후원금인 셈입니다. 서울 동남노회 임원회는 최근 노회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명성교회 후원금 운영 문제 외에도
미자립교회를 관할하는 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정을 사용하거나 관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노회 자립화 기금을 대출한 교회 5곳에 대해서 심의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대출금을 모두 탕감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탕감된 대출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 공식 청원이나 노회 허락 없이 재정부 자체 결의로 예비비 2천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면서 이 일로 노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다른 부서에는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보고서는 명성교회의 후원금이 접수될 당시는 세습 논란과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다면서 후원금 출연의 시의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당시 노회 임원들과 시찰장, 기소위원, 재판국원들이 명성교회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동남노회 임원들은 이번 조사 보고서가 작년 가을 노회에서 다루지 못한 노회원들의 질의와 감사 청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다음 달 12일 열리는 정기노회 보고서에 첨부될 예정이었으나 명성 측 임원들의 반대로 별지 형태로 보고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늘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열어서 교단 소속 미자립교회 2,800여 곳에 대해 본부 부담금을 50% 감면해 주기로 결의했습니다. 감리교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본부 부담금을 50% 감면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보환 감독은 또 줄어든 금액은 본부가 집행해야 할 경비를 아끼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차기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권자 명단 제출일이 오는 7월 6일로 정해진 가운데 미주자치연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해진 시한까지 선거권자 명단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이번 실행위원회에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울산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코로나19 속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착한 소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장합동 남부산 동노회 정기노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울산의 기독교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착한 소비 운동에 나섰습니다. 울산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울산 신정시장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교계 지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사랑 착한 소비운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 함께 섬기는 모든 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울산 지역 150개 교회가 오는 5월 말까지 각 교회마다 가까운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예장합동 남부산 동노회가 제190회 정기노회를 개회하고 신임 노회장으로 고평교회 문상훈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90회 정기노회가 은혜롭게 잘 마치도록 그리고 우리 남부산 동노회의 발전적 미래가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기노회에서 수영로 교회가 남부산 동노회와 부산 신학교를 위해 성금 3,4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일 이단대책연구소가 이단 신천지 대책 집중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전 CBS의 실행이사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동일 이단대책연구소가 이단 신천지 대책 집중 세미나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신천지 동향 파악과 신천지 핵심 교리 반증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이단 상담소에서 갖고 있는 자그마한 노하우를 개교회가 함께 나누어서 함께 이단 신천지에 빠져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돌이켜서 회복시킬까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이번 세미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전남교회 소장은 첫날 강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각 교회마다 전문적인 이단 상담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CBS가 실행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국면 속 방송 운영 방안과 실행이사회 활성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전 CBS 성기명 본부장이 CBS의 활동을 소개하며 이사회의 협력과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이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 CBS를 위해 운영이사회와 소속 교회의 도움을 결의했습니다. 애를 써도 자체로 해결하기가 버거워서 어렵지만은 이사님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실행이사회는 오는 7월에 다시 모임을 갖고 향후의 계획들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도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여 화재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6도로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